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늘은 눈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눈이 굉장히 소복히 예쁘게 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 밤에 한번 오늘은 유튜브를 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까 고민하다가 22년도 세종시 분양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도 전화 문의가 좀 있어서 궁금해 하시겠구나 싶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데, 근데 분양 계획이 좌표는 있어요. 좌표는 있는데 분양을 하는 분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분양표를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고민에 쌓여 있느라 제가 한 30분간 갔다리 고민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세종시에서 공급을 하겠다, 분양을 하겠다 했던 물량들이 도시형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물론 얘네들도 주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임대 아파트가 임대 분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임대 같은 경우면 세종시에서도 그래도 분양 전환을 받을 분들이 있으시니까 민간 임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임대 아파트도 분양 물량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다 공공임대의 행복주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2022년도 상반기에는 정말로 세종시에 아우르는 분양 물량이 없다는 게 너무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6-3 생활권의 엠퍼블럭이 이제 LH와 계룡건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최인근으로 분양을 할 테고, 그 다음에 6-3 생활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임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될 거고, 도시형이라든가 아니면 민영주택 뭐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는데, 세대가 그렇게 큰 단지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세종시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하고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었으나, 공급 물량이 많이 없고 분양 계획이 많이 잡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조성 사업이 덜 돼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또 현장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다 보면 아직까지도 돌산을 깨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 조성 사업도 덜 된 것도 있어서 공급 물량이 조금 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생활권도 분양을 하겠다고 준비를 했었으나 아직까지는 결정 여부가 없고요. 5생활권도 언제쯤 분양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2022년도에는 분양 물량이 뭐가 있어요? 그럼 딱 두드러지게 한두 블럭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민영 임대가 돼서 나중에 분양 전환이 되는 아파트들이라 하면 걔도 분양 물량으로들 많이들 경쟁을 해서 들어갈 텐데, 그것도 세팅이 안 되고 거의 공공과 행복주택, 국민임대, 이런 임대 아파트들로 공급 물량이 포진이 돼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지도를 딱 펼쳐 봤을 때 아직까지는 노란색 바탕으로 세팅되어 있는 1생활권에서 4생활권까지는 모든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1생활권에서 4생활권까지 세팅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안 들어섰다, 이거는 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대대적인 6생활권, 6-3생활권과 6-2 1생활권이 이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게 5-1생활권, 이렇게 공급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 2022년도 분양계획안이 참 늦게 떴어요. 왜 늦게 떴을까 고민을 했는데, 세종시청에서도 행복청에서도 세종시 건설청에서도 올려놓을 분양 물량이 없다 보니 늦게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가격이 하락하고 분양 물량이 없는 시기, 그 다음에 올해에 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청약 점수가 얼마 되지 않은 점수를 가지고, 1주택자분들 특히 이런 점수를 가지고서 과연 내가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과감하게 지금같이 금액이 조금 하락해서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인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저는 여기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이 분양계획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저도 그랬겠죠. 급매물인데 너무 싸요, 지금 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튜브로 외치기는 했었지만 그냥 근거를 잡고서 외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싸니까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근거는 올해가 가장 힘든 시기인 건 맞습니다. 2021년도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2021년도 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올 1월 31일까지 세종시의 대대적인 입주 물량이 기본적으로 한 8,000세대 정도가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 8,000세대 입주 물량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앞으로는 2022년도 입주 물량이 대략 한 1,000몇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의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을 다 채워주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주택의 가격의 상승폭을 좌지우지하는 건 공급 물량인데요. 공급 물량이 또 올해 또한 없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 거고, 청약을 여러 번 넣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이제는 지쳐서 집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임대 3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2년 거주했다가 4년씩 거주를 원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유동이 없습니다. 4년 계약하신 분들은 4년간 내가 임대로 거주를 하다 보니 앞으로 4년 동안에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냐면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될 겁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같은 급매물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고 급매물이 상승이 되는데 우려가 되는 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우려를 참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2003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로 시작을 했던 게 거의 7%대였던 것 같아요. 2003년도에 7%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빠지고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고정금리를 탔다가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변동금리를 탔다가 그때마다 고객들이 그렇게 선택지를 잡고서 주택을 매수를 하셨는데, 당연히 이자 냈던 금액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금액의 폭이 더 컸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를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놓고서 임대를 놓고서 주택을 매수했던 분들도 꽤 있었고, 이러한 시장으로 제가 지금 2022년도 되니까 딱 19년을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했네요. 이렇게 20년가량 중개업을 하면서 금리 영향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 영향은 정말로 많은 영향이 없고요. 공급 물량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게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주어 부동산 10년 주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2026년에서 2028년 정도 되면은 10년 주기를 타다 보면 물론 그때는 가격의 변동폭이 좀 생길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잘 지켜보시면 공급 물량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권의 3기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자의 공급 물량을 지금 많이들 뽑아내고 있는데, 그 뽑아내는 공급 물량이 당연히 한꺼번에 터진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나 이 인근에 있는 주변 시장을 봤을 때는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웃 동네인 대전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씩 개발 행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조합 설립도 하고 아파트 이렇게 공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라는 게 쉽게 단순히 한꺼번에 편하게 이렇게 세팅되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다가 공급 물량 이제 분양을 하거나 입주하는 시기가 조금씩 더디가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협력을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공급 물량의 기여도를 높이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행사가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면 조합이 또 어렵게 되고, 이를 추진을 하다가 보면 또 어렵게 되고, 그런 기간이 장기간 거쳐서 분양가격에 조금 반영을 하려다가 보면 조금 정부에서도 좀 제재가 들어가고, 이런 다양한 제재들도 많이 세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아파트들의 공급 물량이 그렇게 여유 있게 쭉쭉쭉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종시 분양 물량 공고가 떠있는 표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떠있는 표 보이시죠? 이 표를 가지고서
내가 청약 점수가 몇 점인데 나보다 엄청나게 많은 청약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청약 점수를 내가 과연 뚫고서 내가 청약을 받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과 1주택이 있으신 분들과 청약 점수가 굳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세종시에 주거를 매수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는 게 다양한 사람들, 다주택자들,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에 따라서, 갑점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세종시의 청약을 어떻게 전략을 짜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점수가 애매하거나 없거나 무주택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과연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청약으로 집을 매수를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정도는 심도 있게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세종시에 청약을 도전을 할지, 아니면 기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근에 내가 아파트를 급매물이 조금 있다는 상황이니까 매수를 할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세종에도 공급 물량이 많이 없지만 대전도 비슷한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올해 2021년도가 공급 물량이 좀 많았고 입주 세대가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대대적인 경기 흐름이 조금 어려워서 현재는 거래가 많이 없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장했을 때 매수자들은 지금 매수 타이밍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내가 점수가 몇 점인데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니까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연락을 많이 못 받는 상황이 많이 생길 때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저희 사무실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분들과 깊게 논의를 해보시고 내가 급매물을 잡아야 되는지 청약을 기다렸다 넣어야 되는지를 다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특공이라고 하시더라도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하시면 나한테 자녀가 한 명도 없으면 특공 아무리 기다리셔도 특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계속 이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2030년까지 앞으로 딱 8년 남았습니다. 이 8년 남은 동안에 아이가 없어서 점수가 오르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없어서 점수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오는 저녁입니다. 눈길 안전운행 하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